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효찬입니다. 예, 김동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민법에 관련된 판례, 재미있는 판례를 우리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안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새해 인사인데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주 민법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도에는 대박만 하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먼저 안영찬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민법이 어려운 과목이죠. 예, 그렇죠, 교수님. 그런데 오늘 판례 이야기하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아유,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도 끝에 없이 어렵고요. 더 쉽게 생각하면 더 쉽고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민법에 대한 판례와 또 지식 이런 거를 좀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언론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강남에서요, 강남 부자들이 처녀총각이 혼인하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래요? 네. 뭐 이혼하면 뭐를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혼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자이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재산을 또 지키는 게 또 목적이시니까 또 이제 이혼하면 또 며느리가 또 재산 분할해서 가져가는 게 아까우신지 최근에는 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지 않는다,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각서 받으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결혼시키고 이런 가정이 또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언론에 저기 혼인하면서 각서를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여친을 데리고 올 거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결혼 승낙하면서 그 대신 그것 써라. 너 혹시 이혼하면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각서를 받고. 근데 이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좀 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민법하고 관련이 안 된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제 처녀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합이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가정법원에 가서. 네. 그랬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현금으로 1억을 줬다. 네. 그러면 우리 세법상 증여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세법상.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하나 주고 상가를 줬다. 그럼 또 증여인가요? 아니요.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예. 그럼 그건 양도예요. 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물 변제로 해서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부인은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돈 받는 게 좋네. 그런데 역시 오늘 현금이 최고인가 보네. 그래요. 우리 안 교수님 이제 오늘 이런 걸 풀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계약서,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각서 같은 거.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시청자들에게 좀 풀어주시죠. 일단 이제 이게 우리 민법 103조와 관련돼 있거든요. 우리 민법 103조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법조문이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라고만 되어 있고 뭐 어떤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반사회적인지는 전혀 규정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혼인을 하고 약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혼인을 시키거나 강제로 이혼시킨다면 그 법은 뭐죠? 위헌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혼인을 못하게 하거나 이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죠? 무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이제 결혼하시면서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살다가 이 자식이 뭐예요? 막 바람도 피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면 한 10억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각서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 뭐 하죠?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각서는 결국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는 거죠?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만약에 사인해주고 뭐 공증하고 해봤자 무효니까 무효라는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각서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 여전히 재산을 분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각서 쓴 거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한 것도 뭐 그 상관없는 거죠. 공증을 하든 뭐 인감증명을 청구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뭐죠? 무효니까 이혼하면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재산 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가다. 그렇겠죠. 예.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이해 가셨나요? 혼인을 했는데 혼인하면서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부인이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민법 103조에 나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죠. 무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야, 훌륭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항공사 우리 여성들이요 항공사 취직하는 게 꿈이더라고. 그죠? 근데 항공사 여직원들은 스튜디오스는 좀 미모도 있잖아요. 저는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항공사 여승무원은 뭐 안전요원이지 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항공사 그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면 뭐 항공법에 철반다 이런 막 경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항공사 여직원분들은 이렇게 위급할 때 위난이 있으면 우리를 구조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뻐야 되지, 교수님? 자기들이 말하는 건 주된 목적이 라면 끓여주고 물 주고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라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쁜 분을 뽑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고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서 주된 건 또 서비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커피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쁜 분들을 그 여승무원을 채용한다는 말은 옛날 생각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승무원들이 그런 서비스보다는 안전에 책임지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저는 막 이제 뭐 면접 볼 때 막 쌀가마니 들고 막 이렇게 지원하려는 테스트 막 100m 몇 미터 뛰는 이제 체력 측정도 하고 막 그래야 그분들이 위급 시에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 아무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항공사 직원들끼리 남녀하고 여자가 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항공사 여직원이 항공사를 그 입사할 때,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여직원을 채용할 때 만약에 네가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하면, 그렇죠. 예. 너 퇴사해라. 이런 계약도 있다고 그래요. 예, 작년에 또 그 모 항공사에서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할 당시 만약에 혼인하면 퇴사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있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그죠? 뭐 댓글 보니까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그 계약 자체가 지킬 필요가 무효인 거죠. 없다. 그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혼인하면 퇴사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거 아니야. 네, 그죠. 만약에 당신이 결혼하게 되면 채용 관계는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 퇴사한다 이런 식이죠. 퇴사한다. 퇴사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교수님.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이제 좋은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가지고 연애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직장에서 뭐예요? 퇴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들은 다 뭐예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박탈당하는 거다. 네, 그렇죠. 이것도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죠? 퇴사할 필요 없죠. 그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교수님. 뭐 이화여대 그 다니신 분들은 혼인하면
퇴학 처분당하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부인 영부인께서 김옥순 여사인가요?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혼인하는 바람에 대학을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학 측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학칙은 다 뭐예요? 위헌인 거죠.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라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혼인하면 뭐 태교한다 이런 것 다 뭐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혼인이다, 이혼이다 이런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법원 판례의 입장인 거죠. 만약에 제한한다면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 뭐죠? 무효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교수님이 지금 민법 103조에 대한 그런 지금 판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제가 법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 하면 이제 뭐 이런저런 말하면 계약과 단독 행위를 합쳐서 법률 행위라고 하고 계약하는 거.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법률 행위 그러면 뭐 우리는 뭐 수험조 공부하는 거 아니까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약.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가서 이거 얼마지요? 된장찌개 8,000원입니다. 먹고 돈 주는 것도 계약이죠. 네, 그렇죠. 꼭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만이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률행위라는 것이죠. 그죠. 네. 계약하는 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법률행위 아시겠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사 간에 제자 간에 계약 이런 것들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도 보니까 계약하니까 뭐 이론적인 얘기 좀 죄송한데요. 뭐 전형계약. 법으로 정한 계약이 전형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은 전형계약. 전형계약. 민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비전형계약. 이렇게. 네. 근데 옛날에 14가지가 전형계약이었는데 여행자 계약이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15개. 15가지가 전형계약이 되겠고요. 자, 교수님 또 이런 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면 그 국회에서 그 장관들 대통령 임명하려고 보면은 청문회 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국무총리라든가 각 장관들 청문회 할 때 이제 후보자로 지명돼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그런 장관들이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질타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위장전이 뱉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법학을 전공하시거나 사법시험 합격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장 법을 그러니까 안다고?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제가 지금도 아주 기억이 선명한 게 그분이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실 때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세금을 다 냈어 몰아서. 그럼 결국 그분은 예전에는 세금 안 냈다가. 그죠. 법무부 장관인데도 세금을 안 내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면은 또 아니 근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최고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에요? 그렇죠. 예. 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납세 의무를 이행을 안 하셨나 봐. 근데 그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율사 출신이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또 최근에 또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여성 판사님께서 뭐 과태료 뭐 이런 게 뭐 수십 가지 해가지고 안 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그랬거든요. 과태료. 네, 뭐 과태료도 형법상 형벌에 처하는데 뭐 과태료 형의 가지고 종류 아니에요? 뭐 운전면허 딱지 뜬 거 이런 것도 판사님이 하나도 안 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저기 정확히 한 50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양반이 판사님이신데도 안 내고 있다가 대법관 청문회 나가가지고 또 망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왜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일반인보다 더 세금을 안 내느냐? 이유가 좀 있어요, 교수님. 왜 무슨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그게
나쁜 짓이라고 해도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위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03조. 그러니까 103조.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유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고 회피한 놈은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이면 네. 누구나 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뭐 양도세든 뭐든. 근데 세금 안 내면 국가가 재산 압류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법이나 어떤 공법적 영역에서 처벌받거나 추징받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그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법대를 들어가면 대학 1학년 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이걸 공부하니까 이 양반들이 뭐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을 당연히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이어도 안 내고 막 이런 행동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수님. 위장전입. 그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살면서 한 번도 위장전입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들, 국무처 나오시는 분들은 완전히 거의 뭐 필수 같아요. 한두 번. 위장전입 하는 이유는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 뭐냐면 투기거든요, 교수님. 그죠?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자, 투기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봐요, 법원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 구입하는 또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반드시 뭐죠?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럼 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는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교육을 20살 때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판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뭐예요?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 되고 국회의원도 돼도 이제 뭐예요? 몸에 인이 바뀌신 거예요. 세금은 잘 안 내고 뭐 위장전입도 쉽게 하고 투기도 하고 뭐 그래도 반사회적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참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법관이거나 국무총리거나 장관이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네.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도덕적 관념이 더 높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의외로 청문회 과정 같은 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다 뭐죠? 이런 교육과 관련된 육사춘에서 그렇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배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워야 돼.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올해 이제 대전에도 이렇게 수업하는 대전역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납세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죠? 크게 해서. 납세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을 받는 국세청장이나 장관은 막상 청문회 보면 뭐죠?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됐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민법에 관련된 민법 103조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판례를 다양하게 3가지를 압축해서 공부해봤죠. 예. 오늘은 강남에서 그 혼인 문제, 또 항공사 직원 채용 문제, 또 장관이라든가 또는 국무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관련된 그런 판례를 학습해봤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영찬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죠. 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